형쌤입니다. 확률과 통계, 연속 확률 분포와 정규 분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속 확률이라는 것은 별량 x가 구간 x가 a 이상 b 이하일 때 연속인 값을 가진다고 하면은 x가 스몰 x인 값을 갖는 데 대한 확률 p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률 p 라지 x가 x 미만일 경우가 x의 함수 fx로 주어질 때 어떤 값 미만일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미만일 때 전체를 함수 fx로 주어질 때 이 x를 연속형의 확률 변수다 이렇게 말하고 라지 fx를 분포함수 또는 그 라지 fx를 갖다가 미분한 거죠. 도함수. 미분한 걸 갖다가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를 분포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또는 분포 곡선. 여기서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운데 라지 fx를 분포 함수인데 그 도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함수가 뭐예요? 도함수는 변화율이죠. 변화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할 때 이 스몰 fx는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지 이 fx 값이 확률의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잘 착각하기 쉬운데 라지 fx의 값이 이 함수의 값이 확률의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a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a에서 b까지 전체 넓이를 갖다가 확률의 총합 1로 표시한 겁니다. 1이 되게 표시한 겁니다. 확률은 전체 총합 1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하면 확률의 값 총합 1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fx는 값이 0 이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률 p가 x가 x1에서 x2까지 이렇게 될 확률을 물어보면 그거는 이제 그 전체 확률 변수 분포함수 라지 fx2에서 x1을 뺀 겁니다. 이걸 미분한 게 결국은 스몰 fx죠. 그리고 스몰 fx를 갖다가 x1에서 x2까지 정적분하면 이것이 확률의 값입니다. fx가 확률의 값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정한 x를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수들이 x1, x2 이것들이 다 촘촘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떨어지질 않고 굉장히 무한대로 많다는 얘기죠. 무한대로 이 확률 변수가 무한대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적분의 개념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다. 그래서 스몰 fx1은 x1에서 x1까지니까 당연히 이 적분 x1 아래급 윗끝이 같으면 값이 0이죠. 당연히 0이고 x1 이상 x2 미만이나 x1 초과 x2 이하나 이 등호가 있고 없고 차이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의 값이 정적분의 값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있건 없건 확률의 값은 같은 겁니다. 정적분하면. 그 다음에 fx1은 결국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 도수인데 확률 밀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의 값이 아니다. 정의는 이렇게 계급의 크기 전체 중에서 상대 도수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확률의 값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알아볼까요? 확률 밀도함수 f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무한히 많다고 그랬죠? 그것을 정적분한 값이 1이다. 그 다음에 평균은 우리 확률 분포에서 이산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별량에다가 이 확률을 곱한 거죠. 이 개념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fx를 곱한 거. fx가 확률은 아니지만 이거 정적분 할 거니까 정적분 한 것이 확률이란 말이죠. 이게 p. 그래서 x를 곱해가지고 fx를 곱한 다음에 fx에다 x를 곱해서 정적분한 값이 평균이 됩니다. 분산, 원래 분산은 x- 편차의 제곱을 다 대한 평균이죠. 이거 다 더한 거죠. 이거 갖다가 풀면
이것도 x-m제곱을 fx를 곱한 거를 정적분하는 겁니다. 이게 분산입니다. 연속 확률에서. 이거 전개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분배하니까 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뭡니까? 앞에서 평균, 1번에서 구했던 평균 m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습니다. 결국 분산은 이게 2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죠. 이걸 정적분을 표현해서 연속 확률에서 방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방식은 거의 같죠? 그래서 정적분이 들어간다는 것 뿐입니다. 표준 편차 당연히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죠. 저 위에 2번을 갖다가 양의 제곱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속 확률 중에서 정규 분포는 이항 분포에서 시행의 수N을 한없이 크게 할 때 그 극한으로 나타내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때, 이건 이제 가우스가 발견해서 가우스 분포라고 해요. 정규 분포는 연속형의 확률 분포이고 확률 밀도 함수를 가우스가 이거 찾아냈어요.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뭐 저쩌고 해서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죠? 2는 자연로그에 미칩니다. 이걸 직접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다는 것만 참조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표시할 수 있는 것에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가 또 유명한 라플라스가 증명을 했대요. 이때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는 각각 확률배수의 평균 표준 편차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인 걸 이 분포를 정규 분포다. 노멀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이다. 일반적이라보다도 정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적이다. 레귤러적이다 그 얘기죠. 정규적이다 그 얘기죠. 분포가 이것을 표현할 때 노멀자 n을 따가지고 n 평균 콤마 분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약속한 거예요. 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 콤마 분산 이렇게 정규 분포를 나타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곡선을 보면 이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요 평균은 거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죠? 정규 분포 곡선인데 정규 분포 곡선 이게 대칭형이 됩니다. 대칭형입니다. 그래서 확률의 총합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곱해서 fx 하면 이게 평균 m이 나오는 거고요. 평균 m. 그다음에 분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걸 fx다 곱해가지고 정적분한 거고요. 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가 1입니다. 전체 확률의 총합이죠. 그 다음에 a, b 이 a 이상 x가 b 이하에 속할 확률은 이걸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이다 보니까 이게 평균 플러스 시그마 1배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대칭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이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그냥 참조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요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다. 대칭형으로 나갑니다. 이 크기도 넓이가 똑같이 같겠죠. 좌우가. 모양이 뾰족하면 분포가 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르다는 얘기는 분포가 평균값에 많이 몰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아니고 평균값에 많이 몰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고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르다. 정규 분포 곡선은 대칭형이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범위에 들어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68.3%가 들어가는 걸 찾아냈고요. 2 시그마일 때는 95.5%가 들어가고요. 2 시그마일 때, 3 시그마일 때는 99.7% 거의 100%에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대칭형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지금 정적분 한 거예요. 이 식을 가지고 이 정적분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표준화 시켜서 이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바꾼 건데,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요 x가 m 플러스 시그마 있다. 그럼 여기가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가 100이거든요. 100% 페르스트라면 쭉 이렇게 진행했을 때 요 m 플러스 시그마는 100에서 요 100 마이너스 100에서 68.3, 68.3%를 빼면 요 나머지 요 대칭형인 나머지 요 두 부분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이걸 계산하면 15점 얼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빼니까 요 15점 얼마만 빼니까 15.8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빼니까 요 m 플러스 시그마의 100분위 등수란 얘기죠. 요거는 84.15%에 해당한다 지금 그 얘기죠.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84.15%에 해당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15.9%가 되네요. 요 반대가. 그리고 m이 m 플러스 2 시그마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 바깥쪽은 얘기하는 거죠. 요 바깥쪽 얘기하는 거죠. 3번, 4번. 전체의 비율이 매우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요 3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범위가 99.7% 하네요. 그럼 나머지가 0.3%죠.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이게 납작하게 실제 그림은 이렇게 납작하게 간다는 그 얘기죠. 납작하게 X축에 가까이 접근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시하고도 요 나머지 요 세 가지만 갖고 요 범위만 갖고 계산해도 거의 맞아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찾아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횟수가 이항분포에서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있습니다. 이 식이 복잡하잖아요. 이 식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시그마물의 x-m, 이 x-m은 편차죠. 편차가 표준 편차에 몇 배가 되느냐, 그거를 계산한 값이 이거죠. 이것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그거를 표준 측도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측도. 이 표준 측도를 갖고 이걸 바꿔보니까 이 식이 이렇게 나와요. t로 바꾸니까 gt죠. 그래서 이 평균 x가 m일 때 t의 값은 0이 되거든요. 그죠? x가 여기다 m 대입하면 t의 값은 이게 0이 되죠. t가 0입니다. m 플러스 시그마일 때를 대입하면 이게 없어지고 약분하니까 1이 됩니다. 이와 같이 m 플러스 x가 m 플러스 시그마일 때는 표준 측도로 바꾸면 결국 시그마분의 x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m 하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2가 m 플러스 2 시그마일 때는 이 표준 측도 값이 시그마분의 또 m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m 하니까 2가 되고요. 또 x3 m 플러스 3 시그마일 때 이 별량을 표준 측도로 바꾸면 시그마분의 m 플러스 3 시그마 마이너스 m 하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 식이 확률 밀도 함수가 복잡하니까 이걸 표준 측도로 이 값을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도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숫자로 간단하게 바꿔준 겁니다. 간단하게 바꿔준 것이 표준 정규 분포다. 그러면 그 곡선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가운데가 평균일 때 0, 1, 2, 3. 간단하죠? 확률은 똑같습니다. 68.3%, 95.5%, 그다음에 이거는 99.7%. 이러한 적분 계산을 불편해서 간단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간단해진 거죠. 이 식도 좀 간단해졌고요. 이거를 표를 쭉 계산해낸 겁니다. 계산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표. 이 표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쉽게 계산에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용한 것이 표준 정규 분포에 이용한 것이 표준 측도다. Z가 뭐라고요? Z는 표준 편차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게 Z입니다. 뭐 X1이나 이렇게 X2 이렇게 있으면 표준 측도 Z의 범위는 당연히 모든 실수 구간이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실수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정규 분포는 교과서나 책의 뒷면에 다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서 계산에 쉽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규분포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항분포는 bn, p죠. 어떤 사건의 시행 횟수 n이 적을 때 각 변형에 대한 점을 찍어서 분표를 그려보면 앞에서 이항분포에서 설명한 그림입니다. n이 10일 때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횟수가 적을수록 n이 30일 때는 이런 모양이 나고 n이 50일 때는 조금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 계속 진행하니까 대칭적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대칭적으로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공식이 NP였죠. 분산은 NPQ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P가 참조로 써놨습니다. 평균이 5 이상 또는 NQ는 이제 여사건이니까 5 이상이면 정규 분포와 근사하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5 이상 그 얘기죠. 평균이 5 이상. 그러니까 이건 n이 10일 때 얘기네. 지금 n이 10일 때 그렇고 5 이상이 되면 근사적으로 된다 이거죠. 당연히 10회 중에서 5회가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정규분포에 가깝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참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측도 값을 범위에 대한 확률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서 계산에 쉽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 정규표는 평균이 0이 된 거고 표준 편차는 1로 잡은 겁니다. n,1 하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다 그 표현입니다. 표준 정규분포 평균은 m 된 거죠. 앞에 그림에서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계산에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변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